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 첼시 감독으로 공식 부임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끝난 지난 주말 이후 영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첼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 첼시에서 어떻게 팀을 운영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원하는 선수의 리스트에 토트넘이 올 여름 강하게 영입을 추진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즉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의 영입 타깃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이제킹하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토트넘 팬들이 런던 지역 라이벌 팀인 첼시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에게 실망했다, 토트넘에서의 유산을 짓밟았다 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자서전을 불태우는 팬들의 사진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 대체 어떤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빌딩하려고 하는지 최신 보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감독으로 공식 부임했습니다. 영국 시간 5월 29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9일 월요일 밤 9시쯤에 이제 공식 발표가 홈페이지를 통해 나왔는데요. 첼시 풋볼 클럽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새로운 헤드 코치로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 공식 발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 축구 클럽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2023-2024 시즌부터 남자 1군 팀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은 2023년 7월 1일부터 2년 계약에 1년의 클럽 옵션이 있는 새로운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이 1년 옵션이 구단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2년간의 성과가 좋을 경우 따로 협의를 해서 1년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첼시 구단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2년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레엄 포터 감독을 장기 계약으로 영입을 했다가 선임을 했다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첼시가 많은 장기 계약을 마치 미국의 프로팀들처럼 맺고 있는데,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LA 다저스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수들의 이적료 지출을 좀 분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포체티노 감독은 FA 상태, 무직 상태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최근 연이은 장기 계약들이 오히려 클럽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시선들과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긴 계약을 맺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첼시의 공동 스포츠 디렉터를 맡고 있는 로렌스 스튜어트와 폴 윈스탠리가 포체티노 감독 선임의 이유를 직접 소개했는데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경험과 탁월한 능력, 리더십 퀄리티, 인품은 첼시 축구 클럽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여러 리그와 언어권에서 최고 수준의 코치로 일해온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의 정신, 전술적인 접근 방식 및 개발에 대한 헌신은 모두 그를 탁월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첼시의 감독 후보가 됐던 이유, 선임했던 이유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 능력도 있다, 리더십도 있다, 성격도 좋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첼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봤고요. 무엇보다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성공해서 유럽 대항전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리그에서 활동한 감독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수들을 또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영어도 잘하고 모국어인 스페인어도 잘하고 또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 본인도 선수 경력을 또 프랑스에서 보내기도 했었죠. 스페인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프랑스 리그안까지 섭렵했고, 그 과정 속에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자국 대회는 모두 우승을 했던 이런 이력까지 봤을 때 검증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토드 보일리와 베다드 에그발리, 호세 펠리시아노, 마크 월터, 한스 웨르그 비스 공동 구단주의 발표문도 있었는데요. 스포츠팀은 이사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경영부서 말고 선수단 운영부서에서 감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첼시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뛰어난 기록을 보유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합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과 경력이 좋다, 검증된 감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레엄 포터 감독이 사실 브라이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뛰어난 기록을 보유한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이 기록에 포인트를 줬고요. 포체티노 감독은 에너지가 넘치고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유명한 감독이다. 즉 흥미진진한 공격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는 것이고요. 젊은 선수들이 강한 팀 분위기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즉 완성된 선수들로 결과를 내는 감독이 아니라 젊고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발전시켜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 첼시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여름 그리고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을 쓴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는 얼마나 또 돈을 쓸까,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첼시의 포체티노 선임 공식 발표가 나고 몇 시간 뒤에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썼어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첼시가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이미 첼시 감독으로 내정된 가운데 여름 이적 시장에 원하는 선수를 미리 알렸고 그 포지션을 미리 설명을 했고 빠르게 영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타겟은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드이자 스포르팅 리스본의 중앙 미드필드인 우가르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내용 전체적인 부분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과 스포르팅 리스본의 마누엘 우가르테를 놓고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재건을 위해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월요일에 2년 계약에 추가 1년의 클럽 옵션이 포함된 감독 선임이 확정되었다. 프랭크 램파드, 토마스 투엘, 그레엄 포터, 브루노 살토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힘든 시즌을 보낸 첼시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화요일 토드 보엘리와 클리어 레이크 캐피털이 로만 아브라모비치로부터 클럽을 인수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2개월 동안 축하할 일이 거의 없었다. 지난 2021-2022 시즌 그리고 2022-2023 시즌에 첼시가 이제 감독 인선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램파드 감독을 경질한 이후 투헬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지만 지난 시즌에는 투헬 감독을 경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는 이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러시아 자본을 빼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좋은 일이 없었다. 단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포체티노 감독 선임이 새로운 희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목할 부분인데요. 6억 파운드에 가까운 이적료를 지출했음에도 프리미어리그 12위를 차지한 첼시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뭐 이제 여름 프리시즌이 시작됐는데 분명히 이제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수 영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선임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까지 이룬 명성을 통해서 선수 영입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점은 포체티노 감독이 유망주 젊은 선수를 잘 끌어올리고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기대주들이 첼시에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6억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썼기 때문에 인수 후의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도 신경 써야 되는 첼시의 입장에서는 올여름에 큰 돈을 쓸 수 있겠느냐. 다만 이제 스타인버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소식통이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수를 팔아야 하는 거지 영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해요. 매각을 하려는 것은 비대해진 선수단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돈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이적 기간 동안 첼시는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매각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수만 영입할 것이지 지난 1월처럼 뭐 정말 많은 선수들 지난 여름과 1월처럼 너무 많은 선수를 데려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첼시의 영입 우선순위는 골키퍼, 미드필더,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특히 미드필드에 더 많은 깊이, 뎁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미드필드가 많이 있긴 한데 상당수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메이슨 마운트와 마테오 코바치치는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맨유 이적설 강하게 나오고 있고 코바치치는 맨시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AC 밀란이 루벤 로프터스-치크를 원하고 있고 코너 갤러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은골로 캉테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일단 이들 중에서 캉테는 남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미드필더가 떠날 경우에 첼시는 지난 1월달에 영입한 엔소 페르난데스의 미드필더 파트너가 필요해요. 이미 지난 1월달에 엔소가 오면서 조르지뉴를 아스널로 이적시키기도 했었죠. 그 파트너로 우가르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데 벤피카에서 엔소가 왔고 우가르테는 스포르팅 리스본 선수예요. 두 선수가 함께 뛰진 않았지만 서로를 잘 아는 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2살인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우가르테는 6천만 유로의 계약 해지 조항 바이아웃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첼시가 구단과 협상 없이 이 금액만 맞추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포체티노 감독이 원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우가르테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리버풀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첼시가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가디언에서는 보도를 했고요. 우가르테 외에도 첼시는 사우샘튼의 로메로 라비아, AS 모나코의 유스프 포파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그리고 모이세스 카이세도 등을 영입 후보에 올려놓고 있고 또 데클란 라이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웨스트햄의 주장인 라이스는 아스널 합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또 브라이튼의 맥칼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카이세도 같은 경우도 아스널과의 링크가 더 강한데 이 선수들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아스널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맨시티 유망주였다가 사우샘튼으로 간 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샘튼이 강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첼시의 오퍼가 온다면 충분히 수락할 수가 있지만 여러 다른 팀들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도 사실은 이 선수들은 우가르테가 못 올 경우의 대안이다. 즉 포체티노, 첼시는 우가르테를 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첼시는 이 선수들이 다 나간다면 미드필드 보강이 절실해요. 엔소 페르난데스는 지난 1월달
달에 영입했고 또 2031년까지 연장 계약까지 벌써 체결을 했어요. 이미 실력을 검증받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고, 캉테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래도 나이에 비해 여전히 건재한 기력을 보이고 있고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부상 복귀 후에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잖아요. 팀의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라도 캉테는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 선수인 자카리아는 돌아갈 것이고 코바치치 말씀드린 대로 계약 종료 1년을 남기고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활동 범위라든지 속도면에 있어서 포체티노의 스타일에 안 맞는 선수고요. 갤러거도 사실은 기대만큼 성장해주지 못하면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계약이 2년 남았지만 매각할 수 있다. 로프터스치크도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AC 밀란으로 보낼 것이 유력하고, 추쿠 에메카 이 선수가 이제 새로 영입했던 지난해 여름에 영입한 선수로서 엔소와 함께 미드필드진에 남게 된 선수고, 메이슨 마운트는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현재 맨유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즉 떠날 수 있는 선수가 미드필드진에 무려 6명이 있고 이 중에 5명 정도는 확실하게 떠난다고 했을 때 중앙 미드필드 자원으로 남는 선수가 거의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명에서 2명을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2-2023 시즌에 첼시가 여러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그 많은 선수들을 기용한 가운데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가 엔소밖에 없습니다. 추쿠 에메카도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 기회를 조금씩 잡고 있는 상황이고, 루이스 홀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뛰었던 것인데 기량이 괜찮지 않았거든요. 캉테가 5경기 정도를 이제 부상 회복 이후 뛰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엔소와 캉테, 추쿠 에메카 중에 추쿠 에메카는 주전으로 쓰기가 애매하다. 캉테는 부상 이슈가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중앙 미드필드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포르투갈의 유력 신문인 헤코르드의 보도를 보면은 우가르테가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을 받긴 했지만 첼시의 이적을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미 첼시는 공식 오퍼를 넣은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바이아웃 6천만 유로를 넘어서 500만 유로의 옵션까지 넣어서 이제 바이아웃 일시금이 아니라 이제 이적료의 형태로 영입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가르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스포팅 리스본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협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가르테 선수는 사실 토트넘의 타깃은 아니었고요. 토트넘의 타깃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이제 이후에 기사 내용에 소개가 되는데요. 가디언에서 소개한 첼시의 여름 이적 계획 보도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팀의 무자비함, 즉 결정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개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올 시즌 리그에서 겨우 38골밖에 넣지 못한 첼시는 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과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 관심이 있다. 또 포체티노 감독은 로멜루 루카쿠의 인테르 임대 계약이 끝나면 루카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사실 지금 나폴리에 오시멘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어렵고,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가능성이 있어요. 라우타로는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루카쿠는 이제 임대를 연장하지 않고 잔류시킬 수 있는 건데, 루카쿠가 인테르에 남고 싶어 하지만 라우타로가 첼시로 이적하게 된다면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이제 첼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한 조건이 된다면, 루카쿠도 인테르에 더 있고 싶어 하고 라우타로 이적 협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무리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보다는 크리스토퍼 은쿤쿠를 이미 영입을 했잖아요. 이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수도 있다. 득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짜 구만 형태로 움직이면서 공격력을 좀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특정한 골잡이를 영입하기보다는 브라이튼이 2022-2023 시즌에 그랬듯이 브라이튼이 시즌 내내 72골을 몰아치면서 정말 그 첼시의 2배 가까이 되는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막상 팀 내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1명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골을 넣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골키퍼를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스페인 골키퍼 다비드 라야, 에스턴 빌라의 아르헨티나 대표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리고 인테르의 안드레 오나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안드레 오나나는 인테르도 영입해서 활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에스턴 빌라도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면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렌트포드의 라야의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라야가 토트넘의 타깃이에요. 토트넘이 위고 요리스와 올 시즌을 끝으로 결별하기로 결정을 거의 했죠. 이 요리스도 사우디의 거액의 제안을 받으면서 내보내는, 토트넘도 이제 이적을 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 기자의 리알 토마스가 이제 브렌트포드가 플래컨 골키퍼라든지 리버풀의 후보였던 켈러허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라야의 대안으로 찾고 있다. 라야는 나간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고요. 텔레그래프에서도 토트넘의 소식을 정통하게 다루고 있고, 또 첼시의 전담 기자이기도 한 맨로 기자가 요리스가 토트넘을 떠나고 라야가 잠재적인 대체 후보로 떠올랐다, 1순위다 소개를 하면서, 또 라야 본인도 토트넘 이적에 열려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면서 이 라야에게 오퍼를 할 수 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갔다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첼시보다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토트넘도 결국 올 시즌 리그 순위를 8위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출 규모라든지 연봉 규모라든지 또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토트넘보다는 첼시가 더 매력적인 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요리스와 결별하는 가운데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꼽았던 라야를 뺏길 수 있다. 하필이면 포체티노 감독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적 시장의
소문을 기반으로 다음 시즌 첼시의 예상 명단 라인업을 살펴보면 4-2-3-1 포메이션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브로야 선수가 최전방에 공격수로 남아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합류한다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은쿵쿠 선수를 이제 만약에 어떤 공격수도 영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최전방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카쿠가 오게 될 경우에는 약간 비대칭 투톱으로 라우타로와 루카쿠를 쓰면서 은쿵쿠를 측면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드릭 영입에 굉장히 큰 돈을 썼지만 무드릭이 아직까지는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라우타로, 루카쿠, 은쿵쿠로 이제 공격진을 구성하고 오른쪽에 스털링을 배치하는 이제 4명의 공격수가 무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할 수가 있고,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 9번도 되고 공미도 되고 또 이 자리를 오가는 스위칭 멤버로 함께 기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현재로서는 캉테와 엔소를 기반으로 하되 우가르테가 합류하게 된다면 엔소, 우가르테가 주전에 캉테가 이제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고 4-3-3으로 경기를 하면서 중앙 미드를 3명을 놓으면 우가르테, 캉테, 엔소를 두고 추크에메카가 로테이션 자원인데, 그럴 경우에 사실 한 명의 미드필더가 더 필요하긴 해요. 우가르테가 온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의 백업급 자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갤러거를 내보내지 않고 잔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뭐 치루엘,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제임스, 그리고 쿠쿠렐라, 바디아시, 포파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라이트백에서 아스필리쿠에타가 떠날 경우에는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케파가 올 시즌에 좋은 선방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 아쉽다면 라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루카쿠도 콘테 감독 시절에 토트넘과 연결이 됐었고 라우타로도 지난 여름에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이 됐던 바가 있잖아요. 이 선수들 뭐 라야까지도 토트넘이 원했던 선수들이 상당수 포체티노의 첼시에 합류하게 된다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더더욱 송이 상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와 함께할 프리시즌 2경기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미국의 플로리다컵에 참가하는 첼시가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이제 팀을 운영하고 있는 렉섬과 7월 19일에 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또 8월 3일에는 도르트문트와의 이제 친선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경기들이 추가적으로 확정이 될 수가 있어서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비공식 데뷔전이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과연 포체티노 감독이 오랜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와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또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나올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즌 이야기,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